네, 일단 오늘 하락의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권 인맥주들의 급락이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3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2650포인트고요. S&P 500은 3.8포인트 빠졌군요. 2358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7포인트 내려서 5894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가 됐던 경제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여줬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행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정책에 대한 기대로 최고치를 이어왔었죠.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 하원 표결 상정이 취소된 데다가 이날 몇몇 주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 첫 거래일 상승 출발했던 지수가 장중에 하락세로 돌아섰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또 보여줬죠.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증폭이 돼가지고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 업종이 0.5%가량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에너지, 금융, 산업, 소재, 기술 등이 내렸고 헬스케어하고 부동산, 통신은 상승을 했네요. 증시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대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약간 멈칫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50일 이동 평균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켓워치는 두 지수가 기술적인 지지선이죠. 50일 이평선을 밑돌며 추가 매도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기다리면서 경제지표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위원 연설 등도 주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6일, 7일 미국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하죠. 트럼프 소유의 리조트네요. 시장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 여러 차례 언급을 해온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지표는 혼조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난 3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확장세를 유지를 해줬지만 전월보다 내린 데다가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죠. 지난달 57.7에서 57.2로 떨어졌다고 밝혔고요. 다만 전월 수치는 지난 2014년 8월 이후에는 가장 높았었고 시장 예상치는 57.5였습니다. 지수가 50을 넘으면 확장, 그리고 50에 달하지 못하면 위축을 의미를 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월가의 조사치는 57.5였네요. 자, 이에 앞서가지고 정보 제공, 마르키트도 3월 미 제조 PMI 최종치가 54.2에서 53.3으로 하락을 했다면서 2016년 9월 이후에 가장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비치는 53.4였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건설 지출은 따뜻한 날씨 영향으로 지난 2개월 연속 하락에서 반등을 해줬고요. 미국 상무부가 2월 건설 지출이 0.8%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2006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월스트리트 조사치는 1.2% 증가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3월 판매 실적은 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가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됐다고 진단을 했지만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도 올해 기준금리가 3번 인상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회담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을 가격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늘 6월과 7월 25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54.9 그리고 53.1% 반영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국제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날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원유 공급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브텍사스 원유 WTI 선물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0.71% 떨어진 배럴당 50.24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런던 IC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도 0.77% 하락한 배럴당 53.12달러에 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비아에서 가장 큰 유전이죠. 샤라라 유전이 일주일 동안 이어진 생산 중단을 마치고 생산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리비아 국영석유공사는 리비아 무장단체 방해를 이유로 샤라라 원유에 대한 생산을 중단해왔습니다.